안녕하십니까. RF공학 현장형 이론교육 3차 시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RF 계측기 네트워크 아날라이즈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아날라이즈는 개인 이득, 그러니까 S21 원포트에서 투포트, 그리고 S11 원포트에서 원포트 전반사가 일어나는 신호가 들어가면 반사가 일어나는 크기를 보는 게 S11, 그리고 신호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전달될 때 전달되는 크기, 그리고 스미스 차트, 페이저,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그널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함수 발생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회로나 배우면 이런 신호 발생기 또는 고용파 이런 신호를 발생했지만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하나의 원신호, 주파수 신호를 가지는 발생기가 되겠습니다. 이 발생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스펙트럼 어널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RF 관련된 이론이나 여러가지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손쉽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RF DH 소문자도 되고 대문자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문자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F DH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드린 여러가지 용어들 그리고 RF 관련된 어떤 이론 교육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채용 관련된 공부도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확인하시면 수업 듣고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 회사 다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E4438C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여기 보시면 250km 그러니까 250kHz에서 to 6기가까지 그러니까 6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3기가에서 4기가 정도 보는 장비고요. 얘는 옵션이 좀 더 들어가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 또한 사용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그때 신규 가격으로 치면은 약 한 5천만원,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계측기는 모두 이렇게 이런 식의 노란색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매뉴얼 바를 확대한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50V 그리고 1W 맥스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신호가 밖으로 나오는 신호인데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반사가 되든 또는 이 출력 신호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1W가 넘는 신호가 되어야 되면 이 장비는 파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사실은 이 계측기 교육이란 게 실제 만져보고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 직접 해봐야지 굉장히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각도도 그렇고 이게 장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캡처하고 했는데 얼만큼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용어 쓰는 용어가
처음 들은 내용 같다.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RFDH. 그러니까 RFDH라는 뜻은 RF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엔지니어들이 만든 하나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했던 용어들이라든지 썼던 것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P1DB 같은 경우도 검색하면 나오고요. DB와 DBM도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뭐 하모닉, 뭐 IMD, 그러니까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에서 IMD, 그리고 뭐 IM3 등등 여러 가지 다 뒤져보면은 다 나옵니다. 용어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계측기 돌아가서 계측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측기에는 요 색깔이 약간 좀 회색 계통, 진한 계통이 자주 쓰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주파수는 주파수 세팅을 위한 목표입니다. 이 주파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매뉴얼 바에 주파수 레인지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800MHz, 800, 그리고 여기 뭐 단위가 메가나 뭐 기가나 나올 겁니다. 클릭하면 800MHz 되고요. 지금은 맥스 6기가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를 먼저 세팅을 하고, 앰플리튜드는 뭐냐? 이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파수를 세팅하고 두 번째는 크기를 조정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F가 ON/OFF.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끄거나 ON/OFF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N/OFF 기능은 최종 세팅이 되고 ON을 하면 되고요. 시작할 때는 주파수와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신호 발생기가 얘가 다양한 신호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함수 발생기에도 뭐 사인파도 있고 구형파도 있듯이 이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도 삭제하고 다시 이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도 여기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매뉴얼 창에 뭐 뒷장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매뉴얼에 보시면은 여기 들어있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주파수 원톤 그리고 뭐 투톤 신호, 그러니까 원, 투 그리고 뭐 CDMA 신호라고 해서 코드 분할 방식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CDMA 그리고 뭐 WCDMA라 그러면은 뭐 CDMA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신호 체계가 여러 종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 우리가 뭐 과거에 뭐 IS 뭐 IMP 2000 뭐 WCDMA 뭐 GSM이라는 거는 뭐 유럽에 쓰는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주파수 방식을 쓰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CDMA라고 해서 코드 분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 모드에 들어가면 이런 기능들이 옵션이 있다면 여기 기능이 쭉 나열되게 뜰 겁니다. 거기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버튼의 홀더 기능 같은 경우는 정지, 그리고 이게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세팅에 따라서 뭐 요 버튼에 따라서 1dB를 할 건지 0.1dB를 세팅할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또 뭐 AM, FM 있습니다. 자, AM이라고 우리가 방송 라디오에 보면은 AM과 FM이 있습니다. 자, AM과 FM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파수 신호가 있는데 얘가 신호가 발생이 됐다가 어느 일정 시간에는 신호가 없어졌다가 또 일정 시간에는 생겼다가, 자, 우리가 디지털 논리 0101 디지털 논리를 보면, 자, 이게 신호가 있으면 1이 되고요. 신호가 없으면 0이 되고, 신호가 있으면 1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비트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FM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주파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여기 있다가 두 번째는 주파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주파수가 없어지고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랜덤하게 시프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가 있을 때 1이 되고 여기 주파수 있을 때 뭐 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되겠죠. 그러니까 AM과 FM의 방식이 이렇고요. 자, 우리가 AM 같은 경우에 거리가 멀리 가고 단 선명도는 떨어집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에 구분하기 어렵고요. FM 같은 경우는 음질은 좋은데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펄스라는 거는 신호가 뭐 구형과 똑같죠. 이런 펄스가 뜨겠죠. 우리 함수 발생기에는 뭐 리니어하게 주기적으로 발생되지만 요 펄스 같은 경우는 뭐 군에서도 쓰는 게 요즘 펄스 또 많이 쓰는데 펄스가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DUTY 뭐 20%. 이게 무슨 얘기냐? 신호가 전체 뜨는 거에서 다음 뜨는 단계, 여기서 시작된 여기서 여기까지의 PRI라고 해서 PRF, PR에서 이렇게 전체의 퍼센테이지가 20%, 그러니까 주기적이지 않고 어느 일정 시간 됐다가 오랜 시간 동안 없다가 뜨는, 이게 듀티 사이클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수식이 있습니다. 뭐 그런 세팅하는 게 있고요. 뭐 수입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여기 모드 온오프가 있는데 RF 온오프도 하지만 모드가 온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활성화가 되면 여기가 RF 온 뜨고요. 모드가 온 되면은 여기 활성화가 온이 됩니다. 모드는 어떤 거냐면 모드를 오프하게 되면은 내가 이미의 투톤 시그널을 만들든 CDMA 신호를 만들든 모드를 오프하게 되면 기본 신호, 원신호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모드를 ON을 했다. 그러면 이런 투톤, 원래 내가 만들어진 생성된 신호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그 신호의 크기라고 보시면, 신호의 어떤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제가 측정 예전에 석사 논문에 사용했던 파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투톤 신호,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에 투톤 신호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인접된 신호가 여기 3차 하모닉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모닉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원신호 두 가지 외에 인접해서 뜨는 왜곡된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이 신호가 왜 뜨느냐? 이게 두 개 있으면 해서 차법에, 그러니까 합과 차의 계산을 하게 되면 인접하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사실 학교 수업할 때 통신 시스템 자체가 수업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FW 공식에서 퀴류 급수를 배웁니다. 퀴류 급수에 보면은 하나의 웨이브가 생겼을 때 반대로 이게 출렁거리는 그런 웨이브가 생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받는 게 이게 3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두 번째 뜨는 게 5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하모닉에는 3차, 5차, 홀수다. 3, 5, 7, 9, 11 갑니다. 다 뜨는데, 워낙 구차항도 보시면은 3, 5, 7, 구차항을 보시면 되게 작지 않습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보통 3차, 5차를 많이 보고요. 간혹, 하모닉 3차, 5차, 7차까지죠. 7차를 보는데, 7차는 간혹 무시하고요. 때로는 볼 때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신호를 왜 마크 찍어서 보냐면, 자, 원하는 신호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음성 데이터를 상대방 음성에 GSM, 이게 GSM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GSM 방식으로 해서 신호를 발생시켜서 보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전달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왜곡된 신호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이런 신호랑 얘랑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러면 노이즈가 된다는 거죠. 내 목소리가 전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어느 일정선을 안에는 있어야 된다. 이 규격 안에는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호를 보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CDMA 1 모드입니다. 1. CDMA 2, CDMA를 2캐리어, 그러니까 1FA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두 개 있으면 2F겠죠. 3FA, 4FA. 과거에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WCDM에서 4G, LTE에서 5G, 5G에는 NR 시그널에서 뉴 레이디오 신호라고 해서 또 다른 또 신호의 어떤 파형을 만들고요. 다만 우리가 과거에 투톤과 CDM에 썼던 어떤 하모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격들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CDM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원톤 신호가 내가 시그널 소스에 여기가 0dBm을 넣었다. 여기 제가 주파수에서 맞추고 앰플리튜드에 0dB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 모드에 원톤 모양이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근데 만약 투톤을 했다. 0dBm에 투톤을 했다. 그러면은 신호가 두 개가 발생됨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토트는 3dB 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로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두 개의 톤이 제로 dBm 넣었을 때 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또 이게 마이너스 3dB, 우리가 신호를 보다 보니까 투톤이 마이너스 3dB 두 개가 있었다. 아, 이거는 파워로 치면 제로 dBm이구나, 파워가 2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CDMA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 제로 dBm을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 또 동일하죠, 여기도. 동일 넣었다. 근데 CDM에는 센터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6dBm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톤 신호 제로 dBm이다. 그리고 CDMA가 나왔다. 여기가 마이너스 16d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dBm. 만약에 반대로 여기가 16이었다. 마이너스 16이었다. 아, 이거는 파워가 0dBm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여기 마커 1, 2, 3가 있는데 16.51이죠. 여기 마커가 16.51입니다. 16.51이면 여기에 실제 파워는 얼마냐? 더하기 16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32.51이 되는 거죠. 자, 32.51이 dBm이 얼마냐? 계산하면 나오겠죠. 33dBm이 2W니까. 그러면 30dBm은 1W. 약 한 1.5W 정도 되겠네요. 1.5W. 이런 식으로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모닉이 중요하지만 여기도 내가 원신호 쓰는 신호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얼마큼 노이즈가 올라왔느냐. 이게 설계하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신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튜닝을 통해서 최대한 좋게 만드는, 여기에 수치도 보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자, 이게 장비 설명이다 보니 내용이 너무 좀 광범위해서 최대한 전달을 드리는데 놓치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실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 따르는 문의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아까 우리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봤다면 이건 스펙트럼 아나라이저. 우리가 신호를 발생을 시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원톤이 됐든 투톤이 됐든 뭐 CDM이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가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 발생된 나온 케이블 신호가 이런 식으로 여기 연결되겠죠. 연결되면 여기 안에 창에 신호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그널 소스에 아까 뭐 6기가에 뭐 세팅을 했고 뭐 크기도 조정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화면에 주파수를 세팅을 해서 6기가로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 6기가의 창이 나오겠죠. 이게 뭐 오실로스코프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칸이 10칸이고요. 위로 10칸, 아래로 10칸입니다. 10칸이면 여기서 내가 크기를 어느 지점을 볼 건지, 스케일, 그러니까 높이 지점부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주파수를 내가 임의로 스타트 스탑, 여기 보면 스타트 스탑이 있죠. 내가 여기 지점은, 끝나는 지점은 아까 뭐 6기가를 했으니까 여기는 뭐 내가 5기가를 하겠다. 여기는 끝은 스탑은 7기가를 하겠다. 센터는 6기가겠죠. 내가 이렇게 스타트 스탑을 해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스팸이라는 거는 자, 6기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세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스팬을 500메가 또는 뭐 1기가 줬다 내가. 스팬 1기가죠. 이게 5에서 스팬은 뭐, 요 범위, 그죠? 이런 식으로 스팬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뭐 크기, 그러니까 여기 레퍼런스 있죠. 그러니까 제일 상한치가 10dB라는 거죠. 플러스. 그리고 여기 로그 스케일 10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칸당 1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이 지점은 0이 되겠죠. 이 지점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이런 식이라 보니 요것 또한 앰플리튜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활용되기 위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풋 아웃풋이라는 거는 RF를 이게 RF냐 DC냐, 그러니까 뭐 신호가 뭐 DC 신호일 수도 있고 RF가 있으니까 뭐 RF 신호냐 DC냐,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는 얘도 옵션입니다. 여기 창에 보면은 뭐 아까 뭐 말씀드린 뭐 CDMA 기능이 있으면 CDMA 온 모드로 해서 이 창이 뜨고, 뭐 채널 파워라고 해서 뭐 파워가 있으면 파워 창이 뜨고요. 그리고 뭐 투톤C는 투톤C로 뜨고, 그리고 뭐 페이지 로이즈라고 해서 페이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옵션이 있으면 여기 페이지 관련된 옵션이 뜨고요. 그런 옵션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창에 다 뜹니다. 그리고 모드 셋업은 거기에 대한 셋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내가 뭐 원턴이 떴는데 나는 이거 맥스홀드 보고 싶다. 맥스홀드, 그러니까 맥스 값이죠. 신호라는 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튀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는데, 난 맥스홀드다, 요 지점만 찾는 거예요. 최고 높은 점. 미니 홀드다, 제일 낮은 지점 찾는 거예요. 요런 기능도 세팅하고, 디스플레이는 뭐냐는, 이제 디스플레이 창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배웠을 때 트리거 모드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 요 지점 동안에 데이터를 트리거 잡아라 그러면 신호가 올라오면은 여기 신호 잡고 있고요. 여기 놀고 있으면 신호가 안 나옵니다.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이고요. 에버리지 BW 기능은 우리가 신호가 원톤 신호지만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 개 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요거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쓰는 게, 여기 에버리지 BW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제일 위에 RBW라고 뜹니다. RBW 레졸루션 밴드 위드스라 해서 37Hz를 기본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VBW라고 해서 비디오 밴드 위드스라 해서 노멀하게 100Hz 정도. 그리고 하단부에는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을 하거든요. 전체 수입을 한 번, 두 번 하는데, 여기에 뭐 에버리지 온을 하게 되면 뭐 30 누르면 30번 하는 거고, 30번에서 된 에버리지 나오는 거고, 최대 100까지 되는데 100번 하는데, 사실 저는 에버리지 기능 잘 안 씁니다. 뭐 간혹 쓰긴 하는데 워낙 느려서 잘 안 쓰고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저 기능은 매저 셋업이라고 해서 이런 세팅들을 했을 때 리셋시켜서 자동에서 다시 보는 거고요. 모드 셋업, 뭐 모드하고 똑같고, 뭐 등등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파워를 온오프 했을 때 뭐 내가 마지막 사용했던 설정된 창을 그대로 볼 건지 리셋해서 볼 건지, 그런 거, 프리셋 기능, 지나가서 프리셋으로, 프린트 기능, 파일이나 프린트 기능은 뭐냐,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 자체를 이 내부에 하드가 있습니다. 하드를 세이브 시킬 수도 있고, 요 디스크, 여기 과거죠, 3.5mm 디스크 플러그로 해서 데이터 뽑을 수도 있고요. 세이브 기능이, 프린트 기능, 뒤에 프린트 포트가 있는데 프린트를 쓰게 되면 프린트에서 종이에 프린트 되고요. 마크 같은 경우는 마크 찍는 겁니다. 다음은, 자, 제가 임의의 원톤 6기가라는 신호와 0dBm, 그러니까 6기가는 프리퀀시에 눌러서 6기가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앰플트 눌러서 0dBm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를 온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케이블, 여기 한 개가 이렇게 나와서 케이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얘가 0dBm, 제가 제로를 넣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0.6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원래 0이 나있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 0.61이 되느냐, 이 케이블의 로스입니다. 이 로스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이 로스가 측정이 되면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되는데, 자, 아까 제로 dB 넣었을 때 마이너스 0.61이죠. 여기서 여기에 앰플리튜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오죠. 앰플리튜드 옵셋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나온 노스 마이너스 0.61을 넣게 되면 얘가 케이블에 보상이 돼서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소스가 어떻게 되느냐, 0dBm에 나온 게 아니고 플러스 0.6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0.62가 나와서 이 로스가 거쳐서 여기가 최종적인 게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옵셋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0을 뽑아야 되고, 왜 이런 작업을 옵셋을 넣느냐,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 디바이스 외에 다른 것들은 오차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차가 있으면 증폭기가 1dB 증폭 하는데 얘가 로스가 0.6이면 실제는 1dB 하고 있지만 얘 때문에 0.6이라는 숫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상으로 해서 옵셋이라는 기능을 넣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0이 되겠죠. 신호를 원투 신호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어떤 거냐. 자, 예제 제가 분배기를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예제 분배기는 어떤 거냐면은 T정선이라 해서 입력이 입력 1이 들어가도 되고 출력이 두 개가 있고요. 반대로 입력이 이렇게 두 개 들어오고 출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배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측정을 이제 아까는 6기가에 제가 케이블 로스를 봤을 때 0.61이었죠. 6기가 기준에서 케이블 한 개의 로스가 마이너스 0.61이라는 로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분배기에 2.5기가에 대한 로스를 측정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51입니다. 두 개가 틀리죠. 왜 틀리냐? 이것 또한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이 고주파라고 하면 갈수록 로스가 심하고요.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로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의 케이블 로스가 케이블에 발생되는 어떤 기생 성분이죠. 이런 게 제로에 있다가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쭉 떨어진다는 거죠. 18기가, 20기가 하면 그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앰플2 눌러서 RF 옵셋을 넣게 되면 그게만 보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0.5를 넣었죠. 앰프 옵셋에서 스펙트명이 나오죠. 그냥 먼저 설명드린 것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 자, 디바이스를 측정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디바이스가 포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입력이 연결되겠죠. 케이블 하나에. 그럼 케이블 로스가 있으면 출력도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틈을 시킨다고 하고, 틈을 뺀다 설명드리겠지만. 케이블 연결되면, 자, 케이블 두 개입니다. 요까지는 입력에 쓸 케이블이고요. 요까지는 출력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케이블이고, 이거 2번 케이블이면, 여기가 1번 케이블, 입력에 쓸 1번 케이블, 2번 출력에 쓸 케이블입니다. 자, 이게 케이블이 두 개 똑같지만, 아이디얼 케이스는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 로스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설명 0.5 얼마 있는데 두 번째 거 뒤에 케이블 첫 번째 여기 로스 옵셋가 0을 만들었죠. 미리 그 두 번째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실제로 로스가 마이너스 0.4입니다. 아까보다 로스는 더 적죠. 이 케이블 두 개가 만들 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입력은 이 소스에 옵셋을 넣고 출력은 어디 넣느냐. 자, 여기 보면은 스펙트럼에 앰플투드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레퍼런스 레벨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게 아웃풋에 사용하는 케이블 로스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0.4를 넣게 되면 0이 되죠. 여기는 아까 0.4인데. 그러니까 입력 케이블은 입력 케이블 로스를 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아웃풋은 아웃풋에 로스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력에 두 개 넣으면 되지. 왜 이걸 구분하느냐. 자, 이 시그널 소스는 레인지가 얘가 쓸 수 있는 게 플러스 10dB니까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입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도 어느 정도 스튜레이션 돼서 이게 포화되거든요. P1dB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디얼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로스도 발생되지만 여기에 로스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입력과 출력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 다음은 조금 전 말씀드린 요 디바이더에 대한 측정이고요. 디바이더는 어떤 거냐? 자,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고 출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T정선이라는 거고요. 인터넷 RFDH 서치해보면 나옵니다. 여기가 임피던스 55, 35, 52 두 개. 이렇게 해서 입력과 출력을 입력이 하는데 출력이 두 개죠. 한 개는 이 스펙트럼 가서 이 크기를 확인을 하고요. 한쪽 포트는 얘가 만약에 오픈되어 있으면 신호가 양쪽 다 가잖아요. 그럼 신호가 반사되겠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픈 셔터는 반사된다고 그 스미차트상에서도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노멀라이즈 55이고 셔터는 여기고 오픈 여기고. 그러니까 셔터는 오픈되면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그랬을 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50옴 저항으로
우리가 노멀라이즈 여기 센터에 가려면, 그러니까 반사가 없으려면 50옴 임피던스의 저항을 넣어야 된다 했죠. 여기에 터미네이션 쓰는 50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측정을 했고, 이 값이 뭐 마이너스 4점 얼마 보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디얼 케이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지만 이 설계에 따라서 로스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왜? 여기는 이 디바이스 예제 같은 경우는 광적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신호가 실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지만, 뭐 반대로 이 신호가 이렇게도 가지만은 이 신호가 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정리, 그러니까 얘랑 얘가 영향을 주는 정도, 측정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안 좋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시정선은 성능이 많이 안 좋은 편이고요. 안 좋다는 게 이게 신호가 뭐 여기 실제 나가는 것도 마이너스 4.1인데 여기 양쪽에 간섭하는 게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신호가 이쪽으로도 나쁘게 전달된다는 거죠. 다음은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할 윌킨슨 디바이더에 대한 제가 하나의 예제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장점은 아까 뭐 치정성보다는 이 양쪽에 그 아솔레이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실제 뭐 세팅을 했고요. 제로 dBm 넣고 마이너스 3.85 로스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거 괜찮고, 여기 터미네이션 시점. 다음은 이쪽 포트도 봤을까요? 반대쪽 포트도 같이 봤습니다. 이쪽 투 포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5였고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7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양단에 아까 격리시키는 크기를 여기 텀시키고 여기 양단에 여기 두 개를 봤습니다. 보니까 마이너스 9.4, 아까는 마이너스 4였는데 성능이 좋죠. 이런 윌킨슨 디바이더가 이런 격리까지 성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론하고 예제 설명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뭐 실제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투톤 세팅하는 방법. 뭐 아까 제가 모드 들어가서 뭐 투톤도 있고 뭐 CDMA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매뉴얼이 뜹니다. 럼버 오브 톤 해가지고 몇 톤 쓸 거냐? 투톤 두 개의 원신호. 만약에 10을 여기가 최대 8까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8인가 10인가? 그러면 이 톤이 10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주파수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이 주파수랑 이 주파수의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 1메가.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를 내고 요 사이 갭을 1메가 하겠다는 겁니다. 던 누르게 되면 세팅이 되고요. 이 하나의 신호 외에 두 가지 신호를 발생시킬 때는 항상 모두 ON을 해야 됩니다. 모두 ON, RF ON. 그럼 두 개 뜨고요. 만약에 RF ON이 되는데 모두 OFF 껐다. 그러면 하나의 신호 한 개만 신호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인 5G 관련된 계측기에 대한 사용 예제가 되겠고요. 전 시간에 설명드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기존에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8.5기가까지 9kg에서 8.5기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0kHz에서 53기가,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8.5기가, 얘는 53기가죠. 얘도 원래 가격이 새거로 치면은 뭐 8천만원 하는데 얘는 지금 얼마 하느냐? 엄청납니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뭐 2억, 3억 정도 할 겁니다. 네트워크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스펙트럼 주파수를 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90기가, 그리고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뭐 제가 이 4438C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시그널 센서가 유사한 제품이고, 5G, NI 시그널 3GBP를 보기 위한 것들이 있고, 이 어태는 뭐냐, 어태는 왜 필요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계측기는 여기에 노란색으로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얘 앰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증폭기인데 얘가 최소 1W, 최대 25W, 30W, 25W, 30W 정도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장비가 얘도 마찬가지고 뭐 10W나 1W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이런 감쇄기가 없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고장이 난다는 거죠.
네트워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있고 이 출력이 나오는데 이 감색이 두 개를 거쳐서 감색시키고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 스펙트럼 같은 경우 시그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 출력이 나오고 그리고 감색이 두 개 연결되고 케이블이 되고.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자, 여기에 발생되는 케이블 신호는 아까 앰플리튜드 클릭해서 입력 옵셋을 여기 넣어야 되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 들어가서 아웃풋 RF 레벨 옵셋이라 해서 거기 넣으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로스를 넣으면 되겠죠. 측정해서 다이렉트로 뭐 디바이스 없이 여기 다이렉트 연결하면 여기 로스 0을 만들어 놓으면 나오겠죠. 그런 구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성도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측정하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S1론, S2원, 이득, 반사, 뭐 여러 가지 위상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하모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득 평탄도 VSWR. 그러니까 이득 평탄도라는 거는 이득이 이렇게 나오면 더 좋지만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니멈과 맥스의 평탄도 얼마나 좋은지, 플래티니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하모니 두 개의 신호 외에 주변에 노이즈 썬데 있죠. 이런 측정들 그 신호와 그리고 IM3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IM3는 이 원신호가 커짐에 따라서 복합 세배를 커진다고 3GPP, AC 이거는 5G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윌킨슨 디바이더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